올해 초 만들었던 나의 인생소설 탑10 영상에서 1위로 뽑았던 인기 첫날에 게이트가 열렸다. 제가 불과 1년 전인 2022년에 똑같은 영상을 만들었음에도 1년 만에 리메이크한 이유가 내 인생소설을 뽑는 영상에 임기 첫날이 없는 게 말이 안 돼서 영상을 다시 만들었다는 쓸데없는 비하인드도 있을 만큼 재밌게 본 작품인데, 그 임기 첫날을 쓴 작가님이 신작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한 결과 제가 느낀 감정은 기쁨보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작가님의 신작이 제가 절대 안 보고 굉장히 싫어하는 장르인 판타지 없는 현대물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수많은 현대물들을 봐왔지만 단 한 번도 재미를 못 느껴본 저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 소설을 추천할 때도 일단 찍먹은 해보겠지만 리뷰는 기대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찍먹해보니 아니 이게 왜 재밌지? 오늘 리뷰할 소설은 시간에 달리는 소설가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104화까지 보았습니다. 도입부 스토리는 순문학 작가를 꿈꾸며 소설을 쓰는데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졌지만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자라며 흔한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 학연, 지연, 혈연, 돈 아무것도 없었던 주인공이 사랑도 잃고 22살의 나이에 암 선고까지 받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 10년 전 초등학생 때로 회귀하며 시작되죠. 그렇게 회귀한 주인공이 12살 초등학생 천재 작가가 되어서 인기를 얻는 게 메인 스토리인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웹소설판에 널리고 널린 양판소랑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대충 제목을 회귀한 천재 작가가 글을 너무 잘 씁니다. 초등학생 천재 괴물이 되었다 정도로 지으면 양판소 완성인 것 같은데, 당연하게도 그런 현대물 양판소면 제가 봤을 리가 없죠. 시작부터 회귀한 주인공이 나는 10년을 회귀했으나 이 10년은 자연의 법칙이 아닌 인간이 정한 단위이며 약속이니 내가 회귀한 데는 인간의 법칙과 약속을 이해하고 있는 초월적인 무언가가 개입한 것이며 그는 누구인가 이러면서 일반적인 회귀물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도 입체적인 등장인물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작가물인 만큼 소설 주인공이 쓴 소설, 작중작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다른 작가물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다른 작가물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이 소설의 작중작은 모두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작중작들은 전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작품들이 뜻하는 바, 말하고자 하는 요소 그런 게 전부 주인공의 정신상태, 주변 등장인물들과 엮어서 진행되며,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주인공이 순문학 작가인 만큼 작중작들 대부분이 순문학 작품의 전개를 표방하고 있는데, 평소에 순문학은 거들떠도 안 보는 저도 이 소설의 작중작들은 뭔가 지나가듯 약간씩 보는 게 아닌 현실에서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후반부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은 회기 전 주인공이 죽은 나이가 22살이라는 건데, 너무 어린 게 아니냐는 말이 많지만 소설을 계속 보다 보니 저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이유가 이 소설 주인공은 절대 완벽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소설 초반부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면이 강하지만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주인공의 부족한 점도 많이 드러나죠. 전체적인 스토리가 중간중간 떡밥 던지고 회수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았던 건 작가물임에도 주인공이 인기를 얻은 이유를 단순히 글을 잘 써서 인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글을 잘 쓰는 건 맞지만 매니아층을 넘어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선 실력은 기본이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소설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제가 다른 작가물 소설을 본 적이 없어서 원래 작가물들이 이렇게 전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인 스토리에서 자잘한 요소, 큰 요소 모두 현실적이라 참 좋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 소설을 리뷰하면서 스토리나 세계관 관련해서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현대 작가물은 제가 평소에 전혀 안 보던 장르라 비교 가능한 다른 작품들이 없고, 심지어 주인공은 웹소설 작가가 아니라 순문학 작가라 우리나라 순문학 시장은 제가 1도 관심 없고 1도 모르는 아예 미지의 분야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일본 애니, 일본 라노베, 국산 웹소설 테크트리를 탄 사람이라 국산 순문학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같은 장르의 웹소설조차 본 적이 없으니 이 소설 스토리가 다른 작가물에 비해서 뭐가 특별한지 뭐가 다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스토리에 관해서는 할 말이 적고, 세계관은 제가 보기엔 그냥 평범한 현대 대한민국 배경이라 뭐라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뭔가의 정보 전달보단 개인적인 감상에 가까울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제가 이 소설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지만 소설을 보고 나니 오히려 제 취향에 대한 생각은 더 확고해졌다 느끼는 게, 확실히 현대물은 제 취향은 아닙니다. 아니 현대 작가물 재밌게 봐놓고 그게 갑자기 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참 신기한 경험인 게 제가 이 소설을 볼 때는 정말 재미있고 계속해서 다음 말을 누르게 되는데,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잠시 보는 걸 멈추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만 보고 하차할까 고민하게 되더군요. 이게 소설을 볼 때는 너무 재미있는데 정작 앞으로의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대충 알고
알고 예상이 가는데 그게 전혀 궁금하지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죠. 그러면서 막상 다음날 좀만 더 봐볼까 해서 소설을 보면 그 기대 안 되던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고, 이게 참 메인 스토리 라인은 내가 싫어하는 내용이고 전개라 재미가 없는데 그냥 한화 한화의 요소들이 너무 재밌더군요. 보면서 느낀 게 이 소설은 빌드업 구간 쉬어가는 요소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빌드업 구간에도 하이라이트, 재미 요소가 매화 전부 들어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재미 요소가 단순한 개그 포인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감동적인 거든 재밌는 거든 놀라운 반전이든 어떤 식으로든 하이라이트가 매화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등장인물들의 입체성은 입체성대로 챙기고 스토리의 깊이는 또 깊이대로 챙기고 메인 스토리도 전개가 느려지거나 그런 거 없이 탄탄하게 가져가고,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니까 현대물을 싫어하는 저도 재미있게 볼 수 있더군요. 보면서 계속된 생각이, 이런 장르를 안 좋아하는 걸 넘어서 싫어하는 나도 이 정도로 재밌는데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진짜 이 소설을 보면 필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바로 전에 리뷰한 로판에서 살아남기 영상에서 필력이란 게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소설을 보면서 필력에도 어나더 레벨이란 게 존재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필력은 개인 취향 차이라 본인이 단순하고 직선적인 문체, 구어체를 좋아하고 문어체는 극혐하던 사람이다 하면 모르겠지만 상적 표현, 비유법, 감정 묘사, 시점 변화를 통한 느낌 바꾸기, 개그 요소를 포함한 무협식 표현, 제가 작가가 아니라 어떤 게 좋은 글이고 어떤 게 좋은 필력인지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라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 이 작가님은 뭔가 다릅니다. 게다가 이 소설이 문어체로만 작성된 소설은 당연히 아니고요. 물론 다른 명작들을 쓰는 작가님들도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은데 이 소설에서는 매화 그런 느낌을 받으니 오죽하면 현대물은 원래 이런 곳인가 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야기를 정리하면 본인이 웹소설을 보는데 깊이 있는 스토리, 입체적인 등장인물들, 현실적인 전개를 좋아한다면 현대물을 좋아하지 않아도 한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분위기가 어둡다 밝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게 깊이 있는 스토리, 밝은 스토리, 어두운 스토리, 재밌는 스토리, 모든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 이야기를 좀 하면, 무지 히로인 후보를 뽑자면 2명인데 제가 하렘으로 시작했으면 하렘으로 끝내라고 울부짖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판타지 세계에서나 그런 거고 판타지 없는 현대물이고, 이 작가님이 현대물에서 하렘을 쓸 작가는 아닌 것 같아 하렘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아마 순회 아니면 노맨스로 끝날 텐데 아직까지는 예상이 안 가긴 합니다. 그리고 전작인 임기 첫날에서도 그랬지만 연애 요소와 우정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글을 쓰시는 분이라 아직까지는 히로인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뭐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전작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 지으신 분이라 순회로 가든 노맨스로 가든 잘 끝내실 거란 믿음이 가네요. 마지막으로 평점과 리뷰 총평은 이번에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점은 제가 평소에 보던 장르와 너무 다른 작품이라 비교 대상이 없어서 뭐라 매길 수가 없고, 리뷰 총평도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는 작품이네요. 아까 했던 말로 정리를 하면 현대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깊이 있는 스토리, 입체적인 등장인물들, 현실적인 전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 현대 작가물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하세요? 안 보러 가고.